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지금 화천대유 이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역으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고 퇴사한 이 부분이 밝혀지면서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가 되어버렸는데요. 이거 밝히지 못하면 내년 대선은 하나만 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지 특검을 관철시키고 또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 사건에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누가 개입되었든지 간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꼴랑 이거밖에 안 됩니까? 대한민국 대기업 회장이 한평생을 그 회사에서 몸담고 일을 하고 퇴직할 때도 20억 받기가 어렵거든요. 대기업,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도 곽상도 아들이 아버지 주선으로 학교 재학 중에 이 회사에 들어가서 6년 근무하고 나오면서 돈을 50억을 받았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선거 물 건너갔다 얘기도 했지만 100만 표는 적어도 달아났다. 또 국민의힘에 조금 애정을 가지려고 하던 사람들도 다 물 건너갔고,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 역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붙이면서 거꾸로 국민의힘은 동력을 모두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들끼리 서로 유야무야하고 여러 가지 서로 시시하고 체면 처리 주고 할 그럴 상황입니까? 곽상도 아들이요, 일파만파 더 의혹을 키우는 말도 안 되는 해명글을 올리고 곽상도 의원도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양심 선언을 하고 당도 구하고 나라도 구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사건을 한번 새로 소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구성을 새로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결국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걸 설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설계했다고 했는데요. 대법원의 자기 선거법 위반 그 판결에 구명도 해야 되고, 또 경기지사 선거도 있었고, 그 뒤에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가야 되는 자금도 필요할 테고, 이 사건이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또 정치권, 언론계, 또 법조계, 검찰 등 변호사들 해서 모두가 걸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개발공사에다가 유모씨 이 사람을 이재명이 2009년도부터 알았다는데 10년도 넘은 이 사람을 거기에다가 기획본부장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최측근 또 정 변호사가 하는 후배를 끌어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성남개발공사에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면서 심사위원이고 뭐고 전부 다 자기들 입맛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고문변호인단 한번 면면을 보세요. 박근혜 구속시켰던 그 박영수, 그 지지분한 그 인간을 비롯해서 지금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재명 사건을 결국 결정적으로 대법원에서 구사일생 시켜준 이 권순일 대법관까지 전부 다 지금 걸려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왜 면면을 그렇게 내세웠겠습니까? 언론계 출신 이 김모 씨라는 이 사람이 지금 출두하면서 형님으로 모시던 존경하는 분이라서 모셨다. 형님으로 모시는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한 달에 몇천만 원씩 그래 주면서 몇 년간 그렇게 뒷돈을 대줄 만큼 이 사람이 넉넉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수호천사입니까? 끝으로 보기에는 성남시가 한 5,503억 원을 환수를 해서 이익을 봤다 이러는데요. 그 안에는 뭐 터널이나 뭐 시설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된 돈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4,404억인가 이렇게를 이들이 몇 명이서 논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안에 또 분양을 하면서 약 3천억 정도가 또 더 있습니다. 그럼 합쳐서 약 7천억 되는 돈이 어디로 갔나?
결국은 그래서 이걸 잘 분석을 해보니까 자금 흐름도 그렇고 민간 이 사업자 선정도 그렇고 심사 과정도 그렇고 또 여기에 SK그룹의 최태원 여동생이 지금 초기에 돈을 또 626억인가 이게 또 투자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상당히 길고 그러나 저러나 그렇게 해서 이 이익의 전체 약 절반은 성남시가 가져간 걸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된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반에다가 분양자금해서 7천억의 행방이 지금 문제인데요. 이번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갖고 간 50억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문제가 되었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50억이라는 이거를 10명한테다가 줘봐야 500억이고 또 지난 총선 때 지금 자금 흐름에 수천만 원씩 인출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한 사람당 5천만 원씩을 줬다 해서 한 100명에게 해도 50억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이 정치권의 의원들에게 여야 할 것 없이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가서 총선 자금에 살포되었을 것을 의심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또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있는데 시장으로 있는데 그 밑에서 자기 사람들이 요 안에의 성남개발공사 안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을 옆에서 전부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패거리가 되어서 결국은 입마금 하기 위한 보험용으로 야당 정치인 또 언론인 등 해서 전방위로 저는 관련이 된 이거 정말 문재인 정권 최고의 이거 권력 게이트 사건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 사건 특검 도입 못하고 이 사건 파헤치지 못하고 이재명 가면을 벗기지 못하면 내년 선거 하나만 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은요 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해서 리스크를 안 지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은 그동안에 LH공사가 하던 공영개발 방식에서 이번에 반반 민간업자들을 그것도 이름도 생소한 이런 맨놈들을 지금 끼워 넣어서 여기다가 돈을 빼돌린 사건으로 지금 의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법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거기에서는 이 사업이 한 80%만 분양이 되어도 이는 성공한다고 미리 연구원에서 이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거 아니라도 삼척 동자가 봐도 판교 근처에 이번 이 개발 프로젝트는 상당한 계란 알짜배기 땅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청와대는 그러면 몰랐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문들의 상당수가 지난 총선에 입성했지요. 이들을 전부 다 타켓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에게 선거 자금을 다 저는 지원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험 탄다고 야당도 좀 끌어들여서 지원을 했을 테고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알았을 걸로 보는데 그러나 만일에 몰랐다면은 이번에 이 건으로 인해서 이재명은 완전히 청와대에 잡혔다, 약점 잡혔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퇴임 후에 지금 이재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되어도 문재인은 구속된다는 얘기가 허다하게 퍼져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건을 통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한 배를 탈 수 있는 한 통속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이 곽상도 의원 아들 건을 가지고 자기 부부는 지금 완전히 입을 맞춘 사람들 맨놈이서 완전히 한 명이 나중에 정 안 되면 꼬리 자르기에 총책임을 질 것 같은 진다는 그런 언약도 저는 되어 있을 걸로 보고 그 사람은 또 혹시 압니까? 자살이라도 할지 뭐가 밝혀지면요. 그거 아니라도 자기가 숨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마련해뒀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자기가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입조심하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고 한국 정치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지식인들도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내년 대선이고 뭐고 모든 승부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수법이 대한민국 이 디벨로퍼 시행사들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한탕씩 하는 전형적인 방법인데요. 지금 국가 곳곳의 중요한 요직들을 갖고 지금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이 낙하산 인사들의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심사위원이나 그 팀들을 구성해 자기 편들 다 심어놔 놓고 시나리오 다 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그 뒤에 얻어진 이 이익을 지도세도 모르게 배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김오숙 검찰총장 등 해서 경찰, 검찰, 심지어 이런 정보들을 캐치할 수 있는 국정원까지 지금 전부 다 이 권력기관들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들도 지금 저는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최고 대지주 지금 김모 씨 경찰 출두했던 이 사람도 지금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직 검찰총장 박영수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다 형동생으로 지냈다는 하는 참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한심한 지경에 왔습니다. 동아일보의 청광암이라는 그 칼럼에 보면요. 원래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두고 오리너구리라 하면서 이번에 이 사건이 전형적인 이재명의 오리너구리다. 주둥이는 오리처럼 해서 공공에서 하고 안으로는 몸통은 너구리가 돼갖고 아무거나 벅벅 받아들이는 이 화천대유가 이 몸통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자칫 다른 이해관계나 자기들 사람들 많이 걸려 있다고 어느 선에서 이걸 중단하든지 협의나 협상이 되고 어느 시점 정도에서 꼬리 자르기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반드시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요 10년도 더 걸려도 될까 말까 하는 이 프로젝트를 3년 반 만에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특검하는데 뭐 시간이 걸린다. 특검해서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뭐 보름만 하면은 윤곽이 거의 드러난다. 언론들도 협조할 테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또 물타기 해서 뭐 남북 문제, 김여정이 문제 뭐 등 해서 이 초점을 흐릴 가능성도 있고 국면 전환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동독 출신 메르켈 총리 51세의 최초의 여성 총리로 독일을 집권해서 16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정말 안정감 있게 모두 뭐 연정을 하고 하면서도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미국 뭐 이런 데까지도 정말 뭐 신뢰를 할 만하다, 잘한다 이렇게 한 이런 지도자 대한민국에 배출 안 됩니까?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또 뭐 경제 환경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국을 구제할 선명하고도 도덕적인 실력 있는 지도자가 한 번쯤 출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혁명적 차원의 정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이 정치권 갖고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절대 담보할 수 없다. 전쟁에 버금가는 정치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광화문 촛불로 인해서 등장했던 정권의 국민적인 기대가 컸고 그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실망이 대단한데 또 안 되면 또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음 정권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